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얼마 전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살인 사건, 땀방울 하나로 범인을 검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과학 수사의 쾌거입니다. 이 과학 수사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돈 세탁의 흐름을 찾아내고 또 테러를 방지하고 이러한 측면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이 후자에 해당하는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이제 국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인데 의원님들은 더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회기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이제 지역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의 하루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년 동안 네. 지역구 하루는 정말 눈꽃 뜰 새 없어서 아하.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화장실 갈 시간이 실제로 없어요. 아, 그러셔요. 예,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을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절해서, 시간 조절을 하실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렇게 그럼 일주일에 부산을 몇 번 다녀오십니까? 회기가 있는 이제 그 2월 달, 네. 또 4월 달 이럴 때는 금요일 날 가죠. 네. 금귀원래. 네. 금요일 날 이제 지역구 가서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날 서울로 온다. 네. 근데 이제 회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거의 한 5일은 부산에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러시군요. 바쁘게 예. 일을 보시는 와중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모신 이유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 제안을 하시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입법 취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법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전반기에 정무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네. 정무위원회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그 분야가 금융, 네. 또 기업, 네. 뭐 공정거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야를 관장을 하는데, 네. 당시에도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지하 경제 양성화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 큰 국정 과제였습니다. 네. 그 당시 때도 이 법을 이제 개정을 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이제 금융 정보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놓았는데 네. 실제로는 뭐 팔도 끊고 다리도 끊고 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외국 정보기관 미국이든 일본이든 또 유명한 이스라엘의 모사드, 또 러시아, 중국의 그런 많은 나라들의 정보기관들이 네. 국제 정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첨단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정보죠. 여기서 돈의 이제 흐름. 예, 네. 보통 말하면 FIU 하면 이제 F라는 것이 돈이란 뜻입니다. Financial. 네. 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정보. 저도 제가 이제 과거에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가 어떤 그 범죄를 잡을 때, 네. 또 범인을 잡을 때, 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걸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속담이 있죠. 뭐냐면은 돈이 가는 곳을 보아라. 네. 마찬가지로 이 국제적인 정보 전쟁에도 돈이 가는 곳을 유심히 모니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그 유명한 IS 맞습니다. 이슬람 네. 그 무장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북한에 뭐 미사일을 쏜다. 뭐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을 한다. 네. 하려면은 돈이 없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어떻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프로들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지 않게 네. 이제 보내고 또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도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 못지않게 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네.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돈의 흐름을 지금까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구조였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대상이 안 되어 있었죠. 네. 예.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은 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이용법 요 그 당초에 제정되었던 뭐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그걸 만들었을 때 네. 그거하고 또 현행법상에 명문화되어서 포함된 범죄 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원래 이제 이 궁금합니다. FIU법은 아마 국제적인 그 조약이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건데 네. FATF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국제적인 이제 기구가 있고 여기에 뭐 쉽게 말해서 OECD 웬만한 국가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돈이라는 것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한국에서 미국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그렇죠. 뭐 컴퓨터 하나 버튼 하나 누르면 팍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인 공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기구가 있고 그 기구의 공고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그 근거법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네. 이 FIU법. 네. 쉽게 말해서 이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뭐 마약 밀매를 한다. 아, 예. 또 뭐 무슨 사기, 횡령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형법상에 있는 범죄 한 80여 개에 대해서 네. 그런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네. 자금일 경우에는 네. 이것을 특정한 국가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1차적으로 이 FIU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네. 네. 이 기관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 자금의 흐름을 쭉 유심히 모니터하다가 이제 분석을 하죠. 네. 네.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네. 해서 이거는 정말 마약 밀매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네.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이 사람들 뭐 한 돈을 한 100억을 마약 밀매한다고 중국에 보내고 오고 이런 거를 이 전문가들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나 또 국세청이나 이제 보내야 네.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그 마약 밀매자들의 자금을 차단하고 또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네. 이런 FIU라고 하죠. 이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설치되어 있고 네. 그 근거 법률이 아까 말씀하신 이 FIU법, 네. 이 법을 특정 제정한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그렇습니다. 그 법률. 법을 네. 만든 기본 취지가 바로 그런 걸 이제 범죄를 예방하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은밀하게 저 지하에서 자금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도록 네. 금융 거래 질서를 투명화하도록 네.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행법상 이 특별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검찰? 지금 이제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무래도 돈의 문제니까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과 범죄.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경우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컨대 이제 마약을 서로 거래를 한다. 음, 이제 이러면은 검찰이 이제 받아보겠죠. 검찰이나 경찰이 받아봐야 네. 되겠죠. 또 이제 또 어떤 뭐 밀수를 한다. 네네. 라고 하면은 또 돈을 주고 받는데 그럼 밀수를 적발하는 데는 관세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또 관세청도 받아봐야 돼요. 아하. 제일 중요한 것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금 안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디 받아봐요? 국세청이 국세청이 받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검찰, 경찰, 또 해양경찰, 금융위원회 뭐 이런 네. 한 7개 국가기관에서 네네. 이런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 네네.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또 중앙선관위, 금융위원 이렇게 7 그렇습니다. 곳이군요. 예. 네네. 저보다 더 아니 잘하십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알려주셔서 체크를 고맙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근데 국가정보원에서 지금까지 이 정보를 받지 못했던 것은
왜 그랬는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아쉬운 점들은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의 어떤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져온 것 법을 같긴 맨 한데요. 처음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만들 당시에 네. 좀 깊게 생각 못했다. 좀 쉽게 실수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왜냐하면 당연히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국가정보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아, 뭐 네. 저가는 이 역사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아마 또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우리 국가기관들,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네.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사실 국민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국가정보원이다. 이제 옛날에 뭐 안기부다, 안기부. 뭐 네. 중앙정보부다, 네네. 또 검찰, 경찰 하면은 막 박종철 그런 우리 학생도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도 뭐 가서 고문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에서 뭐 도청도 하고 제가 원래 검사 때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주인 검사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장 하시던 분들을 감옥에 제가 2사람이나 보낸 그런 이제 전력이 기억이 있으시군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의 그런 퇴행적인 경험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근데 국가정보원한테 이런 것을 주면 안 된다. 아. 괜히 국민들 사생활 뭐 도청하거나 또는 이런 거 계좌 추적하게 되면은 국민들 뭐 내 쉽게 말해서 통장 다 열어보는 거 아니냐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에 국정원이다 안기부다라고 하면은 뭐 편견이 있었죠. 이상한 네. 선글라스 딱 끼고 뭔가 네. 안 좋은 어둠 속에서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옛날이고 또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근데 국가정보원 있으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무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말만 정보기관이지 국제적인 경쟁에서는 바보 정보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이런 좀 확실하게 네. 좀 제대로 우리 국정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취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테러 행위와도 맞물려서 IS 얘기 앞서 해주셨습니다만 설마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도 이제 IS에 가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의심스러운 금융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 서로 어떻게 공유하고 또 공조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나 뭐 관련한 규정이 있기는 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좀 쉽게 참 사실 이 법이 워낙 전문적인 거라서 네. 우리 시청자들 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네. 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테러 행위 또 마약 국제적인 마약 거래 행위 예. 또 이제 미사일, 핵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예컨대 이제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미사일을 제조하려면은 뭐 어디서 원료도 사와야 되고 뭐 또 뭐 부품도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싹 보니까 어디서 적발이 되는 거예요. 홍콩의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그거를 탐지를 만약에 미국 정보기관이 했다라고 하면은 공유해야죠.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알려줘야 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조치를 취해서 국제적으로 홍콩의 그 이제 무슨 뭐 홍콩 은행이다라고 네. 하면 그 홍콩의 은행에 북한 미사일 대금 예컨대 100만 불이 지금 이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그 돈이 북한으로 못 가게 네. 또는 북한의 그 판 상대방 나라에 못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차단 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굉장히 사실 중요한 필요하죠.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떠냐 하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사안에서 판단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한테는 보내줬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마크 리프트 대사가 뭐 피습을 당하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 반대로 우리나라가 예컨대 어떤
미국이 필요한 정보를 좀 달라라고 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정보원은 줄 정보가 줄 정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권한이 지금까지 경찰, 검찰, 국세청은 있었는데 우리 정보원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네. 있어야 될 것을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주시죠. 그럼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간단해 보입니다.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좀 더 국정원을 포함해서 추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90%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국가정보원이 그 결과를 보고받을 국가기관으로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범죄의 종류에 네. 현재까지는 주로 사기, 횡령, 또 뭐 마약 밀매, 네. 뭐 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형법에 쭉 되어 있었는데 네. 국가 안보에 관한 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범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네. 또 테러 행위, 네. 대량 살상 뭐 이런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범죄는 이 관련한 그런 이런 자금 무슨 내용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받을 근거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심은 그런 범죄를 추가했다. 네. 그런 범죄를 국가 안보에 관한 그런 범죄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네. 그래서 그 범죄도 추가하고 또 이제 그 기관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좀 더 모습을 바꾸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국정원이 이 FIU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특정인의 뒷조사에 그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제 하고 그런 싶으신가요? 우려 국민들이 가지는 우려가 네.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국정원 또 안기부 중앙정보부 옛날에 네. 도청하고 뭐 이런 이제 상당히 음흉한 또 기억 때문에 우리 네.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제가 재차 또 3번, 4번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일탈된 행위는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놓고 이제 대신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또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 맞다. 네. 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의원님께서는 최근 통과된 김영란법과 인연이 깊으시죠? 최근에 또 이 최초 창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이 김영란법이 제대로 본래 취지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19대 전반기에 정무위 간사를 했고 법안심사위원장을 해서 네. 누구보다도 이 김영란법과 인연이 깊은 네. 국회의원이죠. 예, 예. 제가 있을 때는 이 김영란법 이제 심사는 하고 통과는 못 시켰는데 그때 네.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는 김영란법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막 그 통과를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 김영란법이 통과된 마당이고 1년 네. 6개월 이후에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소프트 랜딩 정착될 수 있도록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또 국민 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전제에서 법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네. 하나만 예를 들면은 지금 말해서 이 김영란법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 경제에 해를 끼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근데 이 김영란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경우에 많은 자영업자 특히 식당, 택배, 뭐 농산물, 수산물 그런 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서민들한테 타격이 되지 않도록
이 법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고 네.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새롭게 추진 중이신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정치 개혁 특위위원으로 지금 선임이 네. 되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이제 새로운 법보다 지금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법, 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진짜 제대로 된 정치 개혁 법안을 만드는데 견마지로를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